오늘부터 시작하는 책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일본이고요. 을류출판사 책입니다. 신간이고 5권까지 있고 주인공은 52명입니다. 이 책이 벌써 초판 3세 된 책을 을류문화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김원 교수님의 추천사부터가 괜찮더라고요. 시는 인간의 놀라움을 담아낸 가장 장엄한 말이다.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 경이롭게 빛나는 그 무엇을 직면하는 순간 탄성을 지르며 표출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 너머 신의 영역을 상상하고 열망한다. 물론 그 열망은 힘껏 타오르지 못하고 남루한 일상 속에 짓눌려 잠들어 버리곤 한다. 그 뜨거움을 일깨우는 이들이 있다. 옛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다.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조건 안에 갇히지 않고 한계를 넘어 신의 영역 안으로 도전하는 자. 그래서 영웅은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반인 반신의 존재로 여겨졌다. 그들의 운명은 비극적이다. 고결한 결단과 탁월한 능력으로 솟구치지만 극단의 한계에 부딪혀 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장렬함은 우리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움을 살아오르게 한다. 우린 결국 죽는다. 나무를 태우며 이글거리는 불꽃이 언젠가는 꺼지듯이 문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자세다. 무력하게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뜨겁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가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영웅전을 썼으나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이 글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한 바 있다는데 이 옹기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업적이 아니라 일상의 언행들이다.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의 업적을 나열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사소하고도 인간적인 애정을 얘기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벌을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 아들이 재판광인 이제 배심원 제도를 비판하는 거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재판광으로 계속 거기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무조건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해서 고발했다기보다 마음에 안 든다, 밉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발하는 고발인들에 의한 피의자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고발자들의 편에 드는 그 아버지를 좀 비난하면서 아버지가 좀 더 노년에 즐기면서 우아하게 살기를 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아하게 사는 방법 중에 거짓말로 뭐 영웅이 살았던 것처럼 막 지어내서 말하지 말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플루타르코스가 그는 그들의 사소하고도 인간적인 애증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인간에 대해서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며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던 우아한 삶이 이거와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가 쓴 영웅들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책을 읽었고 시운이 따랐다. 플루타르코스는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운명, 미신 또는 신의 섭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제 옹기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마키아벨리 역시 인간의 성공 조건으로 행운과 덕망 그리고 역사가 부르는 순간에 그대는 그 자리에 있었던가 하는 시운을 들었는데 만세의 영웅이 태어난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시기에 따라서 영웅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적절한 때와 그때 우리가 그 실력을 갖췄느냐 그리고 그 기회를 실력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낚아채겠죠.
근데 우리가 기회가 있어도 내가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때를 기민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하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52명인데 죽음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정적의 손에 죽은 사람이 18명, 병사한 사람이 10명, 자연사한 사람이 9명, 자살한 사람이 8명, 전사한 사람이 4명, 죽음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3명인데 여기서 이제 정적의 손에 죽거나 정적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람이 26명이 된다는 거 보면 정치가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플루타르코스는 처음에는 영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 로마의 고결한 사람들의 비교 생애를 쓰고 싶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결한 사람들일까? 근데 플루타르코스는 고결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철학자나 위대한 작가, 예술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이제 옹기니는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다룬 고결한 인사들은 위대한 전쟁 영웅이거나 정치인이었다. 그가 진실로 고결한 사람들을 다루려 했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랬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정기는 다른 사람들이 써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옹기니는 생각하고 이 책을 처음 영문으로 번역한 노스경이 지적하기를 우리는 삶의 모범을 위인에게서 배우지 철학자에게서 배우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삶의 모범이란 명예, 사랑, 충직, 경건, 열정, 충성심, 청렴, 검소, 우정, 신의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생각한 고결한 인물이란 앞에 덕목과 함께 의국심을 기본 가치로 삼는 사람을 뜻한다. 라는 게 이런 인물들을 설정한데 이제 그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옹기니는 이제 당부를 드리는데 이 글의 앞부분에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미가 없더라도 앞부분을 생략하지 말고 전편을 모두 읽어야 이 글의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번역본에 이게 이제 충실했는데 이제 그 당시가 아무래도 부패했고 타락한 로마 그리스의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미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제 장녀들, 왕실의 애첩들, 근친상간, 난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읽힌다고 대부분의 국내 번역서들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번역은 이제 원문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이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다른 번역본과 또 다른 점은 이제 누락되어 있는 하니발전, 스키피오전 그리고 비교편전 4편을 더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이 프랑스 번역본에 이제 추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랜 이게 필사본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실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테미스토클레스와 카밀루스의 비교, 알렉산드로와 카이사르의 비교, 포키온과 소카토의 비교, 피로스와 마리우스의 비교 4편이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이제 안타깝게 생겨했는데 마침 이제 프랑스의 주교 아미온가 하니발전과 스피오전 그리고 이제까지 누락된 4편의 비교 평전을 스스로 써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판본에서 이를 찾았는데 이제 자기가 보았을 때는 직접 쓰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했지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원전에 못지 않은 필력을 선보이는 작품이라고 여겨서 같이 수록하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시카고 대학의 주석 규정을 따랐고 또 이제
지루하게 서술식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지루함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직접 화법의 대하체로 바꾼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 중심의 표현들, 이를테면 이방민족을 모두 야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원주민 또는 이방인으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보면 감동이었는데, 이제 빈둥거림은 제약이라는 신념 속에서 살아온 나는 남은 생애를 무료하게 보낼 수 없었고, 당태종이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처럼 내 평생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리라. 전 나 자신과의 약속과 평소의 영혼을 지키고자 할 뿐이다. 그리하여 내가 삶을 마치는 날 나는 의로운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달렸으며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쓰셨고, 이제 이분은 이 책을 절망의 아픔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야망을 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나는 조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거나 눈앞의 고난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언젠가 어느 고관이 박사학위 논문의 대피를 부탁하였기에 거절했더니 그는 보호망도 없이 고개사 같은 삶을 사는 당신이 나 같은 사람 하나하나 두면 재산이 될 터인데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옳았을 수도 있다. 나의 삶은 그랬다. 그런 삶이 어찌 나쁜 일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많은 젊은이가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책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대의 삶이 이 영웅전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삶과 많이 닮았다고. 읽고 나서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너무 읽어보고 싶다는 흥분과 설렘으로 이 옹기니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